우리 그 제어문 했던 if문에서 점수 입력하는 부분 있었죠. 이렇게 처리하면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점수를 제대로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이거. 네. 요거 에러 처리를 그때는 우리가 에러 처리라고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에러 처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숫자냐 아니냐 범위를 넘어갔다고 나오고 숫자가 아니라고 나오고 하는 이런 처리를 했잖아요. 네, 이런 처리를 하는 거를 try catch 처리를 한번 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변경을 해보시면 아, 에러 처리가 이런 거구나. 그 말 그대로 시도해봐. try. 그러면 시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러가 날 만한 그 코드 구역을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try catch라는 목적이. 네, 그래서 try catch 구역을 만들어서 한번 요거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구문.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if문 가지고만 단순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 소스를 가져와서 한번 우리 여기에다 한번 씌워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좀 전에 9-1 에러 처리라고 그냥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HTML 집어넣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한 개야. 자, 그러면 우리 제어문 했던 거 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위쪽에 가시면 제어문, 3-1 제어문 열어보세요. 3-1 제어문. 제어문의 HTML 가보시면 네, 여기 if문 제어문 있던 거 있죠? 여기 JS 그 에러 처리라고 제목은 내가 이제 갖다 놓고 바꾸면 되니까 아까 거긴 안 바꿔놨는데 이걸 이제 복사해 갈게. if문 버튼 여기까지인가요? 점수 입력 버튼. 칭찬 스티커도 있어야 되는 거야. 칭찬 스티커도 딴 건 필요 없지? 네, 여기까지. 이거랑. 제어문에 있는 if문 연습, 평가 출력 다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이거랑 주석은 빼고 내가 이렇게 칭찬 스티커.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를 복사하세요. HTML. 그냥 옮기는 거예요. 에러 처리하는 데다 옮기는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옮기세요. JS 제어문을 JS 에러 처리라고만 바꿔놓을게요. HTML을 옮겨준다. 제어문에 있는 if문 있는 부분을 옮겨준다. 근데 여기에 그 칭찬 스티커까지 복사해가지고 여기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네. 옮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CSS가 또 여기에 살짝 들어가야 되죠. 네. 여기 스타일 태그 만들어 놓고 여기 제어문 쪽에 스타일 태그가 있거든요. 네. 스타일 태그로 가보세요. 음. 별로 많지도 않아. 스타일 안에 칭찬 스티커 요거 필요하고 딴 건 필요 없지. 배경 넣은 거 IR 필요하나? IR까지 나와야 되구나. 여기까지. 요거 칭찬 스티커 IR 요것만 복사해서 에러 처리 쪽으로 옮기세요. 그냥 이사 가는 거 지금 이사 가는 거밖에 없어요. 네. 물 맞춤 한번 했고요. 커널픽. 네, 이렇게 이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디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제 좀 수정만 하면 되니까요. 파일 밑에 스크립트 구역을 만들고요. 네, 스크립트 이제 파올게요. 딱 필요한 부분만. 이 부분 여기 연습한 부분만 파오시면 돼요. 네, 스타일 옮겨준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제어문으로 다시 가서 이제 스크립트 구역으로 올라가 보시면 상단 부분이 전부 입부문 그거였죠? 점수. 네, 여기 첫 번부터 점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 함수 만들어 놓고 판별 어쩌고 저쩌고 판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결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입부문 끝나는 데까지 가면 되죠, 여기?
네, 이 부분 설명은 뺄게요. 여기까지. Shift 클릭. 네. 점수 함수까지죠? 밑에는 뭐 더 나갈 필요가 없죠? 네, 여기까지예요. 점수 함수까지. 여기를 복사. 요거를 에러 처리 있는 스크립트 구역에다가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날씨. 줄맞춤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함수까지 딱 들어가 있죠? 저걸로 하면은 얘가 포매터로 하면은 안 들어간 거는 탭할게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수정을 해볼 겁니다, 여기를. 네. 수준 맞췄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푸시 한번 할게요. 네, 어느 부분을 지금 가져왔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리려고 직접 파온 거예요. 네.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는데 얘를 띄워볼게요. Alt Arrow. 네, 이렇게 에러 처리. 이 부분 연습, 이 부분 점수를 이렇게 78점 하면은 결과는 보통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소스 그냥 가져왔는데. 그죠? 55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숫자 범위가 넘어가면 네,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거 만약에 문자를 입력했으면 네,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 걸름 장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데이터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지. 문법이 틀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문법 틀린 거는 애초에 그냥 전체 빨간색 에러가 나니까 문법은 고치고들 들어가죠. 근데 데이터가 문제라는 거잖아, 데이터. 데이터 처리를 제대로 못 해주는 이런 부분. 여기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바로 에러 처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러 처리를 하기 위한 스크립트 상단에 구역을 좀 만들어 주세요. 주석 구역을 만들고 주석을 좀 짜줄게. 네, 이거죠? 에러 처리 기본 구문을 보겠습니다. 네, 에러 처리는요, 트라이 캐치문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실행 코드 블록을 트라이를 싸줘요. 에러가 생길 만한 부분을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의 에러를 주로 얘기합니다. 실행 코드 블록. 그 다음에 캐치 구문이 있는데, 그 다음 캐치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잡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아, 여기 뒤에 중괄호까지 표시를 좀 해줄게요. 중괄호. 캐치도 중괄호. 근데 이제 이 중괄호 뒤에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에러 ERR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소괄호로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뭐라고? 오류 처리를 위한 코드 블록. 위에 건 실행 코드 블록. 그리고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캐치를 하던 트라이 캐치를 하던 하고 나서 무조건 뭔가를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finally라는 구역이 있어요. finally 구역을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 블록. 네, 기본 구문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y문에서 이제 에러 처리를 캐치문으로 넘길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줄 하나 긋고 갈게요. 쭉 언더바 줄을 걷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인 구문을 쓸 때 그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에러 처리를 위한
구문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 try 구문 안에 if문을 사용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if문 사용. if문 사용하시면서 이 안에 throw문을 써요. throw. throw가 뭐 던져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던지다. throw. 그러면 throw를 통해서 그 에러 발생 시에 throw문으로 throw 키워드로 에러를 처리합니다. 네, 요거예요. 네, if문 사용해가지고 try문 안에. 그리고 catch문에서는 뭘 하냐? catch 여기다가 뭐 에러를 잡을 수 있는 그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뭐예요? throw로 들어온 데이터로 에러 처리를 합니다. 에러 처리. 네, 이렇게 두 군데서 throw 키워드 사용하고 throw로 들어온 메시지로 에러 처리해주는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throw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throw문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뭔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throw문은 사용자 지정 오류. 내가 뭐 어떤 메시지, 어떤 그 프로그램마다 에러가 생기는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스로어문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오류를 기술적으로 예외 처리 방법이라고 보십시오. 오류를 기술적으로 예외 처리 방법. 그래서 예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외의 종류는 문자형, 여러 가지 형태를 보낼 수가 있어요. 처리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형, 숫자형, 불림형, 객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게요. try catch문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러 처리 난데를 내려가 볼게요. 밑에 에러 처리는 해놨거든요. 우리가 이미 해놨잖아. 에러 처리를 해놓은 대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까지 뭐 별 내용은 없으니까 내려가시면 점수 함수로 들어와서 대상 선정하고 점수 입력, 출력 요소, 칭찬 스티커, 그죠? 그다음에 입력값 읽어오기 이러고 나서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공통적인 애를 내가 함수로 뽑아놨죠. 네, 그래서 함수로 뽑아놓은 게 뭐였어? 글자색 초기화, 그죠? initfn이라는 이 함수를 여기 위에다 만들어놨지. 칭찬 스티커 초기화, 입력창 내용 지우고 입력창에 포커스 주고 하는 이제 공통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함수로 만들어 놓고 코칠만 하면 되게끔 해놨고요. 이거는 뭐 건들 건 없어요. 여기는 지나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숫자 여부 판별 여기죠. 숫자 여부 판별 이거잖아. 숫자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 품은 이미 썼잖아. 숫자를 입력하세요. 데이터 초기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숫자 여부 판별부터 어디까지야? 숫자 범위 판별도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트라이문으로 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트라이문이 되는 거지. 자, 트라이문으로 쏴주겠습니다. 여기를. 여기서부터가 에러 처리 구간. 에러 처리 구간. 그래서 여기가 try문이 됩니다. try문으로 여기를 써줄 거예요. 자, try 써보세요. try.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try 부분 끝나는 데를 try 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마다
이런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지. 그 자바에서도 어제 이제 try catch문 우리가 써봤잖아요. 거기서 숫자 입력 안 하니까 에러가 팍 떨어지니까 그거를 유연하게 처리해 주는 거죠. 에러 메시지가 팍 떨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try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try 닿는 부분을 밑으로 이제 갖고 내려가시면 돼요. 닿는 부분 try 컨트롤 X 잘라낼게요. 그냥 닿는 부분을 잘라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 컨트롤 V. 여기가 try문. 자, 이래놓고 이제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처리하는 걸 잘 보세요. try문 안에 throw를 쓰라고 내가 그랬는데 throw는 에러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얘가 지금 굉장히 넓게 돼 있잖아. 숫자 여부 판별. 여기 뭐 지난번에 설명을 처음에 하느라고 굉장히 아주 두껍게 해놨어요. 여기를 다 지워. 여기 상단 부분 다 지울게. 숫자가 아닌 이건 이미 다 우리가 검증한 거니까. 그리고 if문 숫자 여부 판별 if문 그리고 숫자 여부 판별만 할 게 아니거든요. 숫자 여부 판별 그리고 플러스 범위 지정 판별 범위 판별 이 두 가지 if문을 여기다 쓴 거예요. 네, 요 if문이에요. 숫자 여부 판별 범위 판별 if문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if문으로 is NA 스코어냐? 그랬을 때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숫자가 아닐 경우 메시지 출력. 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throw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를 지우세요. throw 하세요. thr throw. 이렇게. 요거를 어디로 던져요? 에러 발생 시 중괄호 했지? 이거를 캐치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캐치문으로 에러 메시지 전달하기. 이게 throw예요. 그래서 throw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그냥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 문제가 있을 때, 그지? 숫자가 아니냐? 응, 숫자가 아니야. 그럼 여기 나오지,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초기화 뭐 이런 거는 다 지울게요. 리턴 다 지워. 그리고 그 숫자 범위 판별하는 else 부분 있죠? else 부분을 뒤에다 붙이면 되겠지, 이거? 이거. 요 부분, 요 안에 초기화하고 리턴 함수 나가기는 다 지울게요. 이거를 위쪽으로 이동시키세요. 이 품은. 여기 이 말 자체를 지울게요. 이렇게 거대하게 한 거를 다 지우고 여기를 다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else if. 숫자가 아닐 경우 메시지 출력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캐치문으로 이거를 1번 여기다 쓸게요. 캐치문으로 에러 메시지 전달하기. 스러우로. 그 다음에 else if는 범위 바깥이죠, 이게? 네, 범위 바깥일 때. 이것도 두 번째 범위 바깥일 경우 에러 메시지 전달. 말을 그렇게 써야 되겠다. 여기. 아닐 때 에러 메시지 전달. 네, 여기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이거는 2번이 되겠지? 요렇게. 요것도 throw문으로 던져요. throw. T-H-R-O-W. throw. throw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자열 덩어리가 캐치문으로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게 해당되는. 걸리는 거지. 그럼 이제 캐치로 가게 해볼게요. 다 됐어요, 이제. try 캐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캐치문 씁니다. 여기 캐치문. 캐치문으로 에러 잡기. 에러 처리하기.
그 밑에. 그래서 캐치를 바로 쓸게요. try하고 catch하고 붙어 있는 거 사실은요. catch. 그리고 여기 에러 메시지는 ERR. 뭐 변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라고 치면은 그냥 이벤트 같아 보이니까 ERR이라고 썼어요. 이건 catch문이 되겠고요. try catc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 에러 메시지를 어딘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넘어온 에러 메시지 처리하기. 그러니까 throw로 넘어온 게 ERR로 받아지는 거예요. ERR 전달 변수에 뭐가 담겨요? throw로 던진 값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로 들어와요. 위에서 요거 던졌죠? 네, 그 던진 메시지가 여기로 들어와. 그래서 화면에다 뿌리는 거지. JEXP에다 출력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기, 에러 출력하기. 그래서 JEXP 여기에다가 아까 이너 텍스트로 출력을 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데 여기가 바뀐 거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뀐 거예요. 각각 구간에서 출력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출력을 딱 해버리는 거지. 이 텍스트를. 뭐가 됐든지 간에 에러 난 메시지를 던져서 이쪽에서 처리하는 거지. 훨씬 더 체계적인 느낌이 딱 들죠? 네.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트라이 캐치에서 아주 체계 있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함수 호출하고. 여기 1, 2, 3, 4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1번 화면에 에러 메시지 출력. 시간이 다 됐네. 2번 초기화 함수 호출. 아까 내가 두 군데 다 지웠는데 따로따로 했었잖아. CFN. 아니, 그게 아닌가? 뭐였지? 위에 함수. 이닛이었지? 그게 함수 어디 갔니? 요거. initfn. 여기다가 initfn 부르시면 돼요. initfn. 요거 초기 함수 호출. 그리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도록 3번. 여기서 함수를 나감. 요걸 꼭 해주셔야 돼요. 캐치문에서. return도 아까 있었죠? return. return.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함수를 나가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캐치문 나가서 밑에 걸 다 실행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캐치 훨씬 단촐해졌죠. 문장이 훨씬 짧고 단촐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가서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똑같이 얘가 돌고 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입맞춤 한번 할까? 네, 이렇게. 이게 왜 이리로 들어와 있지? 네. 그래서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한번 똑같이 나오시면 돼요, 그냥. 그럼 어떨까? 네. 뭐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범위를 넘어섰다. 아니 문자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넘어섰다. 그럼 숫자만 입력하세요. 똑같은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데 트라이 캐치로 처리하니까 훨씬 더 체계 있는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에러 처리에 대한 느낌이 오시죠? 훨씬 단촐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 군데서 다 처리한다. 오케이. 트라이 캐치는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라이 캐치 마무리. 네, 다음은 클래스 상속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상속, 클래스 상속, 게터, 세터. 네. 얘도 그냥 오리지널하게 우리가 지금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개념적으로 이어지면 좀 낫거든요. 우리가 했던 거를 바꾸면 좀 더 낫고요. 네. 자, 그래서 클래스 상속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로 오시면 우리가 이미 클래스를 한번 했는데 5-5에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어지는 주제예요. 그래서 JS5-5.1, JS5-5.2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기존 클래스는요 5.1로 만들어 놓으세요.
찍고 이름 바꾸기. 그래서 JS 5-5.1 5.1점 클래스가 이제 요게 클래스가 되겠고요. 요게 5.1이 클래스예요. 네. 5.1 클래스. 네, 그리고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JS 5.1 클래스 5.1을 만들 거니까 요거 지금 했던 거 이름 바꾸기 F2 누르고 복사 한번 하시고 똑같은 이름인데 5.1 클래스 다시 상속이라고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만들기 한번 더 할게요. 네. JS 학습 오른쪽 버튼 새 파일 붙여넣기 클래스 상속. 자꾸 이렇게 옆으로 상속 점 HTML 그리고 5.2 네, 이렇게 할게요. JS5 다시 5.2 상속 클래스 다시 상속 HTML. 클래스 하면 상속까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게 클래스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다루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쉬워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네, 간단합니다. 이거 클래스 자체가요. 네, 보겠습니다. 생성자 함수하고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다뤄봤죠. 자,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으로 느낌표 하나 해서 넣으시고 여기가 아까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어 들어올 거거든요. 네, 클래스 상속 5.2 클래스 JS 클래스 상속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벡터 세터까지 같이 할 겁니다. 벡터 세터 벡터 세터 벡터 세터란 무엇인가? 위에 있는 거 하나 지우고요. 건식 K. 네,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 여기 스크립트 구역 만들고요. JS 클래스 상속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구역 만들어야지. 스크립트, 네, 구역 만들고 여기 주석 처리를 좀 하시고요. 네, 좀 잘 보이게 좀 해놓을게요. 네, 아까 열어놨던 거 좀 봤고요. 클래스, 네, 5.1과 5.2 여기. 네, 여기에다가 클래스 상속에 대한 얘기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클래스 상속. 클래스 상속은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하죠. 네, 막 그런 느낌이에요. 딱 느낌적인 건 비슷해요. 그래서 부모께 다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뭔가 더 다른 걸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상속을 쓰게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 적절한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상속 기능은 이래요라고 이거를 그냥 만드시면요. 별 느낌이 없어요, 사실. 뭐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요.
클래스 상속은 extends, 뭔가 확장시킨다는 얘기인데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키워드 사용. 네, extend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바로 만들어보고 느낌 있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그리고 클래스 상속으로 생성된 자식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메서드를 상속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은 코드 재사용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맨날 코드 재사용, 코드 재사용하고 코드 재사용 이 클래스라는 게 원래 객체 지향 언어의 아주 대표적인 그 재사용 방법이거든요. 상속은 코드를 재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네, 요 정도 얘기만 해놓고 우리가 상속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상속. 네, 이제 실제로 써보면 뭔지 알겠지? 제가 상속 모델을 좀 만들어 볼게요. 밑에다가. 상속 모델. 모델 시나리오. 상속 모델 시나리오를 쓰는 거는요, 언제 상속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동의를 하셔야 되거든. 이럴 때 필요하겠구나. 자, 우리가 그 영화 정보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영화 정보 상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 정보 상속. 그래서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어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체 영화 정보에 대한, 그죠?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 영화 정보를 클래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마련하여 클래스로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영화사 2번 각 영화 상영관에서요. 상영관 사이트에서 이 기준을 따르기로 하고요. 클래스를 상속한다. 네, 요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리고 세 번째, 각 상영관은 뭘 해요? 자기한테 맞는 속성과 매석이 따로 있겠죠? 각 상영관은 자신에 맞는 별도의 속성과 메서드를 구현하여 사용한다. 네, 이겁니다. 이게 상속 모델 시나리오예요. 이 모델대로 이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클래스 한번 카피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영화 상속 모델 시나리오의 첫 번째 원본, 영화진흥위원회의 원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 영화진흥위원회의 부모 클래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의 부모 클래스. 그죠? 시나리오라는 거는 영화 시나리오는 실제 사건은 아니잖아. 시나리오가 이런 거야. 시나리오를 써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영화진흥위원회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로 가볼까요? 우리 원본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거 볼까요? 클래스는 뭐로 되어 있다고? 아, 클래스명,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에서 각
그 속성들을 만들고 메서드는 따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본 클래스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만들어 봤죠. 그래서 그 new로 해서 생성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갈게요. movieInfo라는 클래스를 카피해서 가져가 볼까요? 이거야. 이걸 카피하세요. 네. 카피 가져가세요. 이게 바로 영화진흥위원회 부모 클래스 movieInfo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각 그 영화 상영관의 자기 사이트에서 영화 정보를 뿌릴 때는 이 형식으로 뿌려라고 약속을 한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속받아서 그냥 쓰는 거야. 이거는 다 쓰는 거니까. 어느 극장이든 이걸 다 쓰도록 한 거죠. 네. 그래서 무비인포라는 거는 영화진흥위의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자, 각 영화 그 상영관 중에 CGV하고요. 메가박스 두 군데를 한번 해볼게요. CGV 그러니까 상속 CGV 영화 상영관 클래스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잘 만들어야지.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클래스 이름은 CGV 뭐 다 대문자로 써야 되겠지는 어쨌든 첫 글자 대문자인 게 중요한 거예요. CGV 그리고 extens라는 키워드를 쓴다고 그랬어요. extends 어디에서 확장된 놈이냐? movieInfo에서 확장된 겁니다. movieInfo 그죠? 여기까지 실고 중괄호 딱 하시면 여기가 클래스가 끝나는 부분이죠. 네, 클래스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는 단순해요, 좀. 이 단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접근 제한자 이런 것도 뭐 따로 안 쓰고요, 얘네들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다 상속했다는 거는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속성만 세팅한 부분 컨스트럭터하고 여기 메서드라고 내가 이름 준 거로 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영화 모모의 감독님 이름은 누구 나의 응원은 뭐 요거를 이제 공통으로 다 쓰도록 한 거지. 자 그래놓고 그럼 이제 다 한번 상속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컨스트럭터가 필요하거든요. 얘도요. 네. 속성 세팅에 컨스트럭터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생성자라고 합시다. 생성자 메서드는 필수적으로 컨스트럭터가 들어갑니다. 컨스트럭터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컨스트럭터의 생성자 메서드 이거는 클래스 안에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컨스트럭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갖고 들어올 똑같은 애들은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상속 받았으니까 장치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본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똑같이 써요. 이거 여기에 있는 요 변수 이름을 복사에다가 밑에다가 똑같이 쓰세요. 여기다 똑같이 쓰세요. 이렇게 위에 거랑.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모 생성자 메서드 전달 변수 사용. 개수하고 순서하고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명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되지. 변수명은 내가 지을 수 있어 따로. 변수명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전달 변수만큼 사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세팅이 컨스트럭터 안에 꼭 들어가거든요.
요 부분을 잘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슈퍼라고 쓸 거거든요. 슈퍼. 슈퍼면 슈퍼맨 생각이 나고 슈퍼하면 뭘 뛰어넘는 걸 생각하는데 슈퍼라는 걸 뭘 뛰어넘었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부모님의 재산인가? 뭐예요? 내가 상속받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 슈퍼라고 그래요. 슈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슈퍼에다가 전달해 놓은 내가 받은 값을 똑같은 애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슈퍼는. 슈퍼는 부모한테 부모의 생성자가 그대로 생성이 된 거예요. 슈퍼. 슈퍼. 슈퍼 메서드는 부모 생성자 메서드 호출입니다. 네. 슈퍼. 슈퍼라는 건 부모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슈퍼 메서드. 슈퍼 메서드. 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세팅되어 있는 모든 값들은요, 내가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많잖아. 세팅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내가 슈퍼로 그냥 끝을 낸 거예요. 이 컨스트럭터는 내 거잖아. 자식 요소 거잖아. 자식 요소 거니까 이건 내 거고, 이거는 부모 거야. 그러니까 부모 것만 내가 마음대로 건들 수 있어. 내가 엄마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살고 있었지. 그럼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 책상, 바닥, 벽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어머님, 내가 이것 좀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머님, TV 좀 켜도 될까요? 내 거가 아니니까. 이렇게 쓰나요, 집에서? 아니지. 내 마음대로 건들 수 있잖아. 이게 내 마음대로 건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야. 상속받았으니까. 난 상속자야. 네, 상속자예요. 요걸 잘 인식하시면 돼요. 클래스가 익스텐드. 여기에서 상속을 받았다. 요거를 잘 인식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상속받아서 쓰는 거를 그 리액트에서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 기본 개념이 뭐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슈퍼. 그 슈퍼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좀 적고 갈게요. 상단에다가 상속 슈퍼 메서드는 내가 지금 도입한 다음에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슈퍼 메서드. 슈퍼 메서드는 뭐? 1번 부모 클래스를 참조한다. 슈퍼를 쓰면 2번 부모 생성자 메서드를 호출한다. 얘가 3번 부모 클래스의 호출한 다음에 속성과 메서드에 접근 가능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부모 클래스를 참조해서 슈퍼를 쓰는 순간 부모 클래스를 참조해서 생성자 메소드로 호출하니까 생성이 된 거고 그 자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순간. 네. 슈퍼를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아직도 슈퍼맨 영화가 끝이 나지 않은 것이 계속 나오고 슈퍼. 네. 자, 알겠죠? 자, 요런 키워드들이 이제 처음 나오는 키워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나오면은 이게 뭐구나 하라는 걸 이제 자꾸 상기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요 부분이지. 여기는 그 선을 하나 거놓을게요. 언더바 선으로 좀 거놓을게요. 여기 클래스 상속과 슈퍼 메서드까지가 클래스 상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려가 봅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상속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썼단 말이죠. 슈퍼라고. 네. 그리고 나서 나만의 속성을 좀 만들어 볼까요? 네. 나만의 속성. 즉 CGV만의 속성. CGV만의 개별 속성 만들기. 여기서부터는 내 개별 속성 만드는 거야. 자, 어떻게? 디스 키워드 쓴다 그랬죠? 디스 점 극장 안내. 나는 극장 안내가 필요해.
그래서 난 메시지 받아서 쓸 거야. MSG. 이렇게. 이렇게. 여기 MSG가 어디 있어? 여기서 받으면 되지. MSG. 이 컨스트럭터는 누구 거? 내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까지가 부모 거고, 여기서부터가 내 거예요. MSG. 부모용, 내 거용. 내 거용, 내 거용 하나 더 받아서 내 거용으로 세팅해. 극장 안내라는 메시지를 세팅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극장 안내와 일부러 내가 한글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영어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한글로 써도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거는 구분하시라고 내 거용을 이렇게 한글로 내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극장 안내라는 이게 메서드죠. 그 속성이 속성. 속성 변수입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this 점 수용 인원 데이터가 난 필요해요. 그래서 수용 인원을 몇 명까지 극장에 들일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여기다 찍어주고 싶어요. num. MSG와 num이라는 변수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달받아서 세팅할 때 전달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num 이렇게 하시면 MSG와 num까지 추가를 한 거죠, 제가. 네,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죠? 여기서 더 입력값을 받아서 내 거 용인 거야. 이거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세팅하라고 한 거니까 필수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냥. 그래서 부모를 슈퍼로 불러서 이건 세팅 끝난 거고 내 거만을 위한 걸 더 받는 거죠. 이렇게 극장 안내하고 수용 인원이 CGV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되겠죠? 네. 그리고 메서드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이제 속성은 끝났어. 컨스트럭터에서 속성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속성 끝났어요. 컨스트럭터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V만의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CGV만의 메서드 만들기. 네, 요 안에다가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뭘 쓰죠? 제가 여기서는 그냥 보여준다는 show 요런 애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요거는 show 메서드죠. show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CGV만의 메서드를 show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는 호출하면 return 값을 가져가게 해줄게요. return this 점 함수 이건 뭐지? this 점 함수 이건 나한테 있는 애가 아닌데? 함수가 아니지? 메서드인가? 내가 메서드라고 해놨구나. 그래서 안 나오구나.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 this 점 나오잖아. 메서드. 이건 부모한테 있는 거지? 지금 부모한테 있는 걸 얘가 체크업 해주고 있는 거죠? 부모에 내가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메서드라는 메서드. 메서드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this 점 그러니까 부모한테 접근이 되는 거지. 부모가 화낼 거라니까. 안방에 가서 예? 서랍 막 열었다 닫았다 하면 혼날 수도 있겠구나.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 막 끊어가면 되나? 안 되지. 그러면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한테 막 접근하는 거지. 도둑놈이겠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자, 신고하는 부모도 있나? 메서드. 부모 메서드로 접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내가 더 세팅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CGV 안내라는 걸 여기다 써볼게요. CGV 안내, CGV 안내. 안내로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this 현재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this 점 극장 안내라고 있거든요. 극장 안내 있잖아. 극장 안내. 플러스 뒤에 엔터를 한번 칠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는 부모 거. 이거는 위에서 세팅했잖아. 극장 안내. 내 거. 내 속성을 여기다 찍은 거야. 극장 안내. CGV 안내.
여기다 메시지를 찍을 거예요. 극장 안내 메시지를. 그리고 메서드는 부모 거. 네. 요거는 부모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만 쓰면 되겠죠? 왜다 쓸까? 이 시점 메서드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죠? 음. 접근 가능. 접근 가능하다고. 마음대로 한다고. 부모 거니까. 그거를 눈여겨봐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리턴한다고요. 이 쇼를 호출하면.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다 만들었어요. 더 복잡하게 안 만들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제 한번 호출하면서 화면에다 한번 찍어보죠. 객체 생성하기. 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CGV 클래스로 객체 생성하기. 호출합니다. 변수 만들고요. 소문자 CGV라고 쓸까요? CGV 변수에다가 new CGV 하면은 생성이 되죠? 이렇게 생성되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쭉 쓰시면 되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 지난번 5-1 클래스 만들 때 우리 호출할 때 만들었었거든요. 뭐 만들었지? 이웃사촌 코미디 뭐 이런 거. 나 저건 찍어봤던 거니까 이걸 찍을래. 거기서 한번 호출했던 걸 그대로 갖다 붙이세요. 우리 극장에서도 이 영화를 상영할 거 아니야? 그럼 기본 극장 정보는 이 부모 클래스에다가 보내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내시라 이 얘기예요. 네. 영화 제목 이런 거 이 세팅이 똑같이. 네. 그 자기 거 전에 만들었던 거에서 영화 정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팅했던 애들 있죠? 요거를 갖다가 붙이세요.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겠지? 콤마. 요거는 부모 쪽 세팅 내용이고요. 요거는 부모 클래스 전달 변수가 되겠고요. 전달 값 변수가 아니지. 전달 값. 그 다음에 자식용으로 내가 두 개를 더 추가했잖아. 콤마.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용이라고 해야 되겠다. 부모 클래스 용 전달값, 자식 클래스 용 전달값. 내가 두 개의 전달값을 더 봤거든요. 그 메시지랑 CGV는 항상 영화 팬들과 함께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하나 추가하고 하나 더. 기본 수용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300이라는 값을 내가 뒤에다 찍어줄게요. 요거는 위에서 어떤 항목하고 어떤 항목이야? 두 항목인 거지? 값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 위에 보면 요거 MSG랑 넘. 즉 극장 안내하고 수용 인원. 극장 안내 수용 인원. 극장 안내 수용 인원. 이 두 가지에 대한 세팅 값이 두 개가 더 가는 거죠. 자식 클래스 생성할 때 값이 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객체가 하나 짠 만들어지겠지? 확인해 볼게 이제. 자, 클래스 지금 CGV 객체 확인해 봅니다. 밑에서 여기까지. 요거는 객체 생성이고요. 뉴 키워드로 생성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서 찍어봐요.
CGV 객체 확인해보세요. 콘솔에다 찍어보세요. 콘솔.log. 네, CGV 객체인지 확인. CGV 객체 확인, 콤마, CGV. 이렇게 확인하시면 객체가 확인되는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는지. 이건 내가 만들지도 않은 애들인데 진짜 과연 상속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진짜 상속돼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네. 자, 그래서 볼까요? 컨솔에다 찍어봅니다. 컨솔. 지금 얘를 띄워보세요. 알테로. 그래서 F12. 뭔가 찍혔는데. 네. CGV 객체 확인. 오, 감독, 개요, 극장 안내, 문구 다 나오네. 제목 출연. 근데 여기 CGV 이거어 극장 안내 수용 인원. 요게 CGV용으로 따로 만든 거죠. 극장 안내, CGV는 항상 영화배들과 함께합니다. 수용 인원 300명. 극장 평균 수용 인원을 300명으로 잡은 거예요. 음흠. 오케이? 찍혔죠? 네, 저게 잘 찍혔는지 확인. 이게 잘 찍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찍어본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모델링한 게 잘 먹혀들고 있어요. 부모를 상속해서 쓴다는 의미가 뭔지 이 극장에 관련된 정보를 공통정보와 개별정보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객체니까 이제 객체 확실하지? 그럼 폼은 돌려가지고 여기 화면에다 찍어볼게요. 그 다음 찍어봅니다. 돌돌이. 혹시 모르니까 제가 푸시 한번 하고 갈게요. 푸시. 네, 푸시는 한번 했습니다. 네, 똑같은 위치. 아, 위치. 잠깐만. 톡의 위치도 쏴드려야지. 띵띵띵띵띵띵띵띵 JS. 띵띵띵. 지금 하는 게 클래스 상속 부분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화면에 상속 부분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입니다. 근데 뭐 공지가 뭐 이렇게 길어? 뭐야? 아, 수료 잘하시라고요? 출석 잘해주시라고요? 네. 수어도 잘 나오라고. 그 내용이네. 네, 수어도 잘 나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뭐 몸이 아픈 경우에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좋습니다. 좋은 겨울 잘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제 계속 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객체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객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찍어본다고. 만들어진 객체 화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 객체니까 for 인문 사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or 인문 씁니다. for LaTeX in CGV. 네, 해놓고 이거는 빠빠 for 인문을 만듭니다. for 인문입니다. 이게 for 인문이다. 맞죠? document.write로 화면에다 출력시켜 볼까요? document.write 네, 여기다 찍어봅니다. 백티 갈까요? H2 태그로 찍어보겠습니다. H2 이렇게 미음 한자 별표시 하나 할까요? 8번 별표시 다음에 달러 X를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하고요. 한 칸 띄고 콜론 사이에 놓고 달러 값을 여기다 찍어야 되겠죠? CGV 변수명 만들고 대괄호 안에 X를 쓰시면 각 속성이 톡톡톡톡 가서 박히겠죠?
네, 지금 물론 여기가 한글로 내가 속성명을 써가지고 한글이 여기 한글명의 그 속성명이 박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지 화면에. H2가 쫙 찍히겠지. 줄 바꾸면 되면 참.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그 생성자 함수하고 다르게 클래스는 그 메서드하고 분리가 딱 돼 있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속성만 다 찍히는 게 또 확인되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for in. 네, 아주 오래된 놈입니다. for in은. 확인. 빅. 오 예. V for vendetta. 액션. 감독 출연 문구. 극장 안내. CGV는 항상 영팬들과 함께 합니다. 잘 나오네. 수용 인원 300. 네. 잘 나왔죠? CGV용까지 아주 잘 섞였습니다. 속성하고 메서드까지. 네, 메서드는 부모가 상속돼서 들어와. 네. 그리고 객체의 그 메서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객체 메서드 호출. 지금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 거야. 그걸 잘 구분해 주세요. 지금 클래스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의 메서드까지 만들어져서 내려왔으니까 그걸 호출하시는 거죠. 좀 전에 여기에다가 찍어봤을 때 이거 만들어졌잖아. 이게 객체잖아. 이 안에 네 부모까지 상속이 돼서 여기 뭐야? 부모가 들어와 있잖아요. 프로토타입 부모. 프로토타입이 모델, 모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똑같은 그 세팅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컨스트럭터하고 이런 게. 오케이. 그래서 호출해 볼까요? 메시지. document.write. 화면에다 찍어봐요. 수가로 팩트 안에 H2 열고 닫고를 좀 해놓고 여기다가 찍어보도록 합니다. 팩트 안에다가 여기요 메시지를 찍어볼까요? 여기도 미음 한자 조금 다른 모양을 좀 찍을게요. 앞에다 뭐 찍으려고 하는 거야.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뭐 이런 모양을 하나 찍으려고 앞에다가. 메시지를 찍어볼까요? 메시지, 콜론. 달러 중괄호.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호출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CGV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CGV 점 하면 그 밑에 있는 데가 나오잖아. CGV 점 메서드. 메서드. 이 메서드는 부모 메서드잖아요. 여기다가 호출할 수 있겠죠? 메시지 보내는 거지. 아주 훌륭해요. 뭐 이런 메시지를 내가 보냈어요. 아주 훌륭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버렸어요. 네, 이렇게 나오나? 나오는지 확인. 네, 영화 V4 벤데타 감독님 이름은 제임스 맥티그. 나의 응원은 아주 훌륭해요. 됐나요? 네. 그리고 기본 인원, 극장, 평균 수용 인원? 출력하기. 이것도 출력해 볼게요. 자, document.write을 똑같이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팩트 해놓고 여기도 H2 태그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H2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호출 한번 해볼게요. CGV의 극장, CGV의 극장 평균 수용 인원은 몇 명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출력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2021년 기준으로 할게요. 2022년은 변경해서 찍어보려고요. 2021년 기준으로 300명인 거야. 처음에 집어넣은 값이. 이게 작년에 들어간 값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300명이라는 거 내가 찍는 거 아니죠? 달러 중괄호.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수용인원. CGV. 수용인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앞에 그 모양은 위에 거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네. 메시지하고 CGV의 평균 수용 인원은 극장 평균 수용 인원. 나오시네? 잘 나오지? CGV의 극장 평균 수용 인원 300명입니다. 잘 나오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쓸만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별도로 세팅해서 쓴단 말이지. 이렇게. 별도로 세팅. 네, 그래놓고 이 하나를 하고 또 하나 만드는 건 뭐 금방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극장 평균 수용 인원이 2022년 변경됐다고 봅시다. 극장 평균 수용 인원 2022년 변경분 화면 출력하기.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변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변경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변경돼요. CGV. 수용 인원은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00명에서 450명이 됐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document.write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는 지금 변경한 거죠. 변경 2022년이라고 연도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 수영이는 똑같이 찍었는데 위에 거랑 똑같이 찍었는데 변경한 다음에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나요? 확인해 주세요. 450명이라고 바뀌죠. 그런데 이거 입력하는 개발자나 이제 뭐 이렇게 입력하는 데서 이거를 밸리데이션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했다고 봅시다. 450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450명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입력했다고 봅시다. 450명이라고 입력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CGV 극장 평균 수용인은 450명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원래 평균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숫자로 쓰지도 않았고 문자로 썼는데 명까지 써놨어. 누가 잡아줘? 이걸 누가 잡아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게 getter setter예요. 이렇게 그냥 바로 바꾸면 바뀌는데 클래스에 있는 애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 거름 장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값을 세팅하고 가져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getter setter예요. 그래서 getter setter를 여기다가 조금 있다가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450명이라고 써본 거예요. 변경, 데이터 문제, 데이터 문제 해결은 네.
요거를 위해서 지금 getPercent를 제가 도입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싱크 맞춰보세요. 네, 좀 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CGV, 그죠? 그 부모를 상속받은 CGV를 좀 생성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화면에다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었죠? 네, 찍어보고 있었는데, 아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눈치 못 채셨나요? 이제 제가 여기 데이터 변경 부분은 이제 해결할 거라고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놨고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CGV 객체 메서드 호출할 때, 내 거 메서드는 사실은 뭐예요? show라는 메서드잖아요. 그치? CGV에서는 show 메서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show. 그런데 나는 호출을 부모 거를 호출했어요. 그죠? 메서드. 부모를 호출했더니 부모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디스점 메서드 show가 전체가 그냥 실행돼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메서드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결과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화 부의 베네토 감독 이름은 제임스 맥크티. 나의 응원은 아주 훌륭해. 그리고 아까 뒤에 거 같이 찍혔었는데. 잠깐만. 네. 그래서 정확히 부모 거에 대한 메서드를요, 선별적으로 내가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교통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 정리. 그냥 디스 해가지고 부모한테 접근은 할 수 있지만,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모, 여기 뭐야? 우리 슈퍼 키워드 있죠? 네, 슈퍼 메서드. 근데 슈퍼 메서드에서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4번.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는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이 이래요. 4번. 슈퍼 키워드를 쓰시고 슈퍼 메서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슈퍼 키워드를 쓰고 점 부모 메서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 메서드 가져오기 방법입니다. 이게 위에는 슈퍼 가로 열고 닫고 메서드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슈퍼 점 부모 메서드 해가지고 괄호를 뒤쪽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키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슈퍼 키워드를 쓴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클래스 메서드는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슈퍼 점 부모 메서드 이렇게 이 방법을 쓴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다시 조금 이제 소스를 조금 정리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부모 메서드는요. 지금 부모 메서드 한번 가볼게요. 부모 클래스 메서드는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슈퍼 점 부모 메서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슈퍼 키워드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내려가셔서 아까 메서드, 부모 메서드는 이 메서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애가 파라미터 값을 받아가지고 영화 모모의 감독님 이름은 뭐 나의 응원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쓸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고요? show에서 내가 부모 메서드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파라미터 값도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없이 그냥 불렀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아까 접근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불러도 접근은 가능한데 다시 클래스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메시지를요, mm이라고 내가 할게요. 메시지. 이미 msg라는 변수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mm. 그리고 여기에 부모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라고? 디스크워드 말고 슈퍼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걔를 찝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슈퍼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다가 이제 변수 mm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부모한테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한 줄만 더 씁니다. 슈퍼 메서드. 슈퍼 점 부모 메서드 네. 이 방법으로
부모 메서드 가져오기. 이 방법을 써주시라고요? this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this로는 내 거랑 부모 거랑 막 섞여가지고 굉장히 혼돈스럽죠. 그래서 부모 메서드를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메서드가 뭐 10개 있었다. 그중에 하나만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부모 메서드한테 던져줄 mm은 뭐예요? 부모 메서드한테 던져줄 파라미터 전달 변수죠. mm은 부모 메서드의 전달값 변수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호출을 다시 해볼게요. show로 호출해가지고 전달값을 전해주시면 뒤에 CGV 안내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여기는 이제 리턴하게 해놨으니까 내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super.method 이렇게. 네. 제가 좀 바꿔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푸시를 하고 갈게요. 자, 밑으로 가서 호출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호출합니다. 메서드가 이제 아니라 show라는 애를 나는 정확하게 지금 부사를 해놨죠. 자, 아주 훌륭해요 라는 거를 부모 메서드 전달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찍어주는 거죠. CGV show 이렇게 해주세요. CGV show. 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거는 어떻죠? 이렇게 나오죠. 영화 부여연도 감독은 누구 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주 훌륭해요. CGV 안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 정확하게 저희가 교통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요거 정확하게 코딩을 맞춰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벡터 세터라는 게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내가 이 데이터를 그냥 여기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수용 인원이라는 그 속성을 그 값을 450명이라고 한글로 써버리고 명자까지 써버리니까 데이터가 이상해졌어요. 2022년 450명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숫자로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명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숫자로만 써야 되는데 라는 게 이제 하나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게 세팅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팅되지 못하게 하고 메시지를 띄워서 문제를 알려주는 방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터 세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오시면 되겠어요. 게터 세터 상단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언더바 줄 긋고 게터 세터를 여기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게터 세터. 네, 속성값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게터 세터는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객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자체가. 그래서 뭐 여기 클래스에서만 쓰는 거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게터 세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드릴게요. 자, 게터 세터. 게터와 세터. 게터 세터. 1번. 클래스의 특정 속성에 대하여 게터와 세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게터는 뭐냐? 게터는 가져오는 애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게터라고 썼지만 영어로는 get이 취하다 이거잖아. 취해주는 놈, 가져오게 해주는 놈 이런 뜻이에요. 게터. 그래서 값을 리턴합니다. 얘는 값을 리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get 진짜 그렇게 쓰네. 그리고 여기다가 게터명을 내가 써주고요. 게터명 소가로 중가로 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다 return this.속성 속성 변수. 요게 게터야. 게터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어.
2번, 3번. 세터. 세터는 세팅할 때 그 세자고요. t가 두 번 들어가서 세터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값을 세팅하는 겁니다. 값을 세팅하는 딱 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set이라고 써주시고 세터명을 딱 써주시고 소괄호 안에 전달값이 있어야 되겠죠? 전달 변수. 전달 변수 하나 만들고 중괄호 안에 이것도 형태 메서드 형태로 생겼는데 앞에 getset이 여기 붙어있는 키워드가 붙어있다는 게 다른 거죠. 네, 그래놓고 실제로 세팅합니다. this 점 속성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요. 전달 변수. 값을 여기다 할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쓸 때는요, 이제 값의 호출과 값의 호출, 값을 어떻게 호출하냐? 벡터로 호출하면 됩니다. 값의 호출은 벡터명으로 호출하고요. 근데 벡터 세터명이 같아요. 벡터명을 변수 호출하고. 그리고 5번. 값의 세팅은 세터 변수에 할당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일단 세팅해놓고 주의사항을 알아볼까? 주의사항은 조금 이따가 내가 베타 세트를 한번 써볼게요. 자, 베타 세트 쓰러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로 가세요. CGV. 여기에서, 수용 인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수용 인원을 막 세팅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게터 세터를 만들어 줄게요. 게터 세터는 이렇게 만듭니다. 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쇼 메서드 밑에다가 게터 세터 세팅하기. 목적은 뭐예요? 목적. 수용 인원 멤버 변수라고도 하고요. 그죠? 속성에 속성 값에 대한 그 유효성 검사. 네. 요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get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똑같이 짓지 않아도 돼요. 똑같이 지으면 안 되겠지. pf 사람들 인원이니까 people이라고 해볼게요. people 소괄호 준거 짠. 이게 get이야. return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 this 점 수용 인원 이걸로 가져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네, 이게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이 people로 가져가시면 돼요. people로. 그 다음에 set 이름이 똑같아. people. 아하. 이름이 똑같구나. 게터 세터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고요. 여기에 값을 n 어떤 값을 갖고 들어와야 되겠지? 숫자를 갖고 들어올 거고요. 요거는 숫자야, 숫자. n은 숫자. n은 세팅값. 세팅값이 되겠죠? 그걸 갖고 들어와서 세팅해야 되죠. this 점 수용 인원. 수용 인원에다가 할당시키는 거죠. 요 n을. 일단은 요걸로 세팅되는지 일단 볼게요. 요것만 일단 써놓으세요. 요걸로 세팅이 되는지. get, set. 그리고 아까 이거 안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찌글찌글 표시 나오죠? 왜? 세터인데 세팅하는 변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에러 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갖고 들어가야지 세팅을 하니까 여기다가 이쪽으로 집어넣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수용 인원을요. people로 사용해가지고 한번 붙여볼게요. people.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요렇게 쓰십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getter set를 사용해 볼게요. getter setter를 세팅했으므로 이것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 위에 있는 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일단. 짠, 주석. 그래서 겟터 세터를 여기다 세팅해 볼게요. 자, CGV. 그죠? 점 PF. 겟터 세터가 이거구만. 여기다가 그냥 할당하는 방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까 형태는 메서드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쓸 때는요, 그냥 속성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뭐 700명, 일단 숫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수용 인원이 바뀌어 있는지 보세요. 이걸로 세팅을 했어야 됩니다. 세터로 세팅. 이 세터로 세팅한 거예요, 이게. 700명이라고 나와요? 나오지? 700명. 나오죠? 바뀌었잖아. 700명 나오면 바뀐 거잖아. 그죠? 바뀌었단 말이지. 700명이라고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수용 인원을 직접 찍지 말고 얘는 이런 민감한 애들은요, 다 people을 쓰게 하는 거죠. people, setter. 이거는 setter가 된 거고, getter로 읽어오게 하는 거죠. getter로. 여기서는 getter로 읽어오기. 읽기. setter로 세팅, getter로 읽기. 여기 getter로 읽어오게 해주시면 pf 읽어오게 해주는 거죠. 아예 이것만 쓰게 하는 거예요. 네, 수용 인원이라는 것 자체를 안 쓰고. 네. 그리고 위에도 바꿔야지. getter, setter, 세팅 후엔 이것을 사용. 그래서 위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CGV. 수용 인원 이거 대신에 뭘 쓴다고? CGV.people 요걸 쓴다고요. people 사용. 그래서 수용 인원을 안 쓰고 여기다가 people이라고 써보세요. people. 그럼 얘가 getter로 가져온 거야, 이거는. 그리고 값을 할당하면 setter예요. 그러니까 쓰기도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좀 밸리데이션만 지금 아직 적용 안 했어요. 네. 그죠? 다 잘 나오죠? 300명, 700명 다 잘 나오죠? 그러니까 게타 세터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700명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450명 이렇게 세터로 세팅할 때. 그럼 얘는 중간에 그거야.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 들어갈 때 서 있어요. 근데 저 사람 하는 역할도 없겠지. 그냥 서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막 걸어오고 있어. 일로 나오세요. 그 사람이 딱 필요할 때 한번 밸리데이션 하죠. 걸음 장치 해준다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야. 베터 세터가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통과해서 꼭 가게 하니까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한번 걸을 수 있다고 이렇게. 네,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450명 하면은 지금은 그냥 찍히거든요. 450 명 찍히거든요. 여기다가 밸리데이션 코드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자, 걸음 장치. 숫자일 때, 즉, 아, 숫자가 아니면 걸러주기. 이거를 여기다가 코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is NAM 숫자가 아니냐 그게 true 나면 여기 들어온 n이 숫자가 아니냐 그러면 여기 뭐 메시지도 하나 찍어줄게요. 콘솔점 로그에다 찍어줄게요. 여기다가 숫자가 아니네요. 세팅 불가.
이렇게 해놓고 뭐 이거는 장치를 얼마든지 다르게 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확인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밑에 거 세팅되면 안 되죠? 리턴 시키는 거죠. 나가. 그냥 나가. 나감. 요 밑에 세팅하는 코드가 이거죠. 세팅 코드. 세팅 코드가 밑에 있는데 요 코드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얘 여기에 걸리면은. 숫자가 아니냐? true 나면 숫자가 아니네요. 세팅 불. 이것만 찍어주고 걸러지는지만 볼게요. 그죠? 300명, 300명 이렇게 찍히잖아. 그죠? 아니면 여기다 찍히면 지금 여기 바깥에다 여기다 콘솔에다 찍으니까 우리가 콘솔 창을 굳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지금. 숫자가 아니네요. 세팅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여기다가 값을 그렇게 보내면 되지. 숫자가 아니면 이렇게 찍지 말고요. 세팅 불가. 이렇게 하면 옆을 확인해야 되니까 나가는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세팅해 줄게요. 이럴 경우에는 디스점 수용 인원에서 n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n 값만 다른 걸로. n은 숫자로만 세팅. 요런 거를 여기다 n 대신 넣어준다. 숫자가 아니면 걸로 숫자로만 세팅하세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출력 불가라고 하는 게 낫겠다. 출력 불가. 이게 차라리 낫겠다. 출력 불가로 그냥 찍어줄게. 출력 불가. 여기 걸리면 n에다 출력 불가 넣어가지고 무조건 값 세팅을 하는데 출력 불가가 여기 찍혀버리는 거지. 차라리 출력 불가를 찍어버리는 거야. 네, 이런 장치 걸러준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걸러준다는 게 가능하다. 이건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돌리냐는 거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있다는 건. 자, 여기 보시면 네, 출력 불가입니다. CGV 수용 인원은 출력 불가명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 출력 불가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세팅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기를 바꿔서 세팅해서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고 네, 여기를 실제로 문자 안에 숫자 넣어도 괜찮아요. 이제 NA에는 문자형 숫자도 처리해 주거든요. 숫자로. 네, 그래서 아까 450 이렇게 쓰시면 세터로 이게 걸러준다는 거죠. 걸러줌. 세터가 걸러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게터 세터는 왜 쓰시는지 이제 여기 제대로 나오죠. 이제 숫자가. 네. 알겠죠? 이거 왜 쓰는지 막 이게 되게 이거 게터 세터를 그냥 무조건 해놓고 그래서 세팅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직접도 세팅 되는데요. 이렇게 아까 보여준 것처럼. 직접 세팅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왜 써요? 그러면 이유를 모르는 거지. 안 써도 되네요. 이거 게터 세터 안 쓸래요. 에이, 귀찮아요. 소스 코드 더 많이 해야 되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전장치를 한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게터 세터를 세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그렇게 써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만 좀 정리를 해줄게요. get, set 그리고 똑같은 이름 쓰는 거, 네, 요거. 그리고 쓸 때는 요게 메서드니까 뭐 이렇게 가로를 쓰느냐 안 쓰고 그냥 바로 속성처럼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게터 세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게터 세터 특징 위로 올라가서 네, 주의사항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get와 setter
게터명과 세터명은 동일함. 그리고 사용 시 변수처럼 사용함. 가로 없음, 소가로 없음. 소가로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호출 시엔 본래 클래스 멤버 변수, 멤버 속성을 사용할 수 있음. 본래 이름을 쓸 수도 있다고요. 그거 써봤잖아. 나오잖아. 그리고 값 세팅은 세터로 세터를 사용함. 그냥 일반 할당도 가능하죠. 일반 뭐지? 원본. 원본의 할당도 가능함. 그런데 뭐예요? 사용 목적.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용 목적은 getter, setter 사용 목적은 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 이렇게 주의사항을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부분 다 됐고요. 이제 나머지 저기 지금 CGV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메가박스 회사 거를 하나 더 세팅을 해보고 이 상속을 얘도 받고 얘도 받는데 하나의 부모를 얘도 받고 얘도 받고 하는 거를 네, 한번 목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푸시 한번 하고요.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지? 이런데 이제 이런 체계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즉 뭐 가깝게 우리가 쓸래는 리액트 같은 애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카피를 한번 해볼까요? 네, CGV 영화관 클래스를요, 아예 카피를 해볼게요. 요거를 밑으로 클래스를 내릴게. Alt, Shift 방향키 아래. 딴. 똑같이 내렸죠? 조금 띄어쓰기를 떨어뜨려 주시고요. 네. 이제 CGV가 아니라 얘는 CGV를 메가박스로 바꿀게요. 컨트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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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여기 CGV라는 이름을 전부 다 메가박스로 일단 바꿀게요. 요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영문인지 한글 보시고 M만 대문자 박스 이렇게 쓸게요. 메가박스 영화 상영관 클래스를 만듭니다. 얘는 똑같은 거 상속받아서 똑같이 보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극장 안내 수용 인원이 아니라 얘 메가박스에서는 지네들이 쓸 게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는 얘네들은 하도 팝콘을 많이 팔아가지고 팝콘 소식을 하나 마련하고요. 메시지는 똑같이 받게 할게요. 그리고 얘네는 수용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영관 수를 가지고 얘네들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상영관 수라고 하겠습니다. 전국 메가박스 상영관 수는 몇 개다 이렇게 상영관 수. 상영관 수를 넘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성격은 좀 비슷하게 받았지만 어쨌든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메가박스 개별 속성은 따로 만들었다. 그죠? 네, 이렇게 팝콘 소식과 영화관 수로 상영관 수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치고줄에는요 지금 show라고 만들었는데 이 show 뭐 메소드명은 똑같이 할게요 그냥.
어쨌든 얘네들 자기 걸 따로 만든 거고 메시지만 좀 다르게 할게요. 똑같은 거 뿌려지고요. 메가박스 안내가 아니라 메가박스 팝콘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팝콘 소식. 네. 그래서 극장 안내가 아니라 팝콘 소식이 되겠죠. 팝콘 소식. 네. 팝콘 소식을 여기다가 끝에다 뿌려줍니다. 짠! 팝콘 소식. 끝에 세미콜론 해도 되잖아. 네. 팝콘 소식. 그리고 여기는 상형관수를 게터세터도 그대로 살릴게요. 상형관수, 여기 게터세터에서 하는 건 뭐예요? 수용 인원이 아니라 상형관수. 수용 인원을 전부 상형관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수용 인원 컨트롤 D, D. 네. 상형관수. 상형관수. 네. 상형관수로 변경하고. 이거 people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으니까 컨트롤 D. 이걸 바꿔서 콜럼. 콜이 몇 개냐? 콜럼이라고 할게요. 콜럼. 콜럼. 콜럼 게터 세터를 만들어줍니다. 콜이 몇 개냐? 콜럼. 상형관수로 바꿨어요? 땡기지.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객체 만들어서 밑에다 이제 쭉 호출해서 뿌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클래스가 있는 데고요. 쫙 조금 선을 하나 더 거주고요. 여기까지가 네, 클래스가 있는 데고요. 푸시 한번 할게요. 푸시. 클래스로 객체 만들 때 우리 뭐 다른 데이터가 좀 다른 걸 뿌려줄게요. 여기 제가 메가박스에 생성할 때 데이터를요. 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CGV 클래스 객체 생성하기. 밑으로 내려가서 구분해 주시고 메가박스. 네, 메가박스 객체 생성하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first 메가박스라고 다 소문자로 쓸게요. new 메가박스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죠. 요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시는데 저가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데이터를 적당히 이런 데이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스파이더맨 좀 전에 제가 톡에다 넣었거든요. 네.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거 기본 데이터하고 롤리팝과 먹는 새로운 롤리팝콘 출시. 이게 이제 팝콘 소식이라고 얘네들이 자기네들한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제 상용 관수가 50개라고 일단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저거죠. 위에는 기본 부모 클래스 그죠? 부모 클래스 속성 전달 값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메가박스 클래스용 전달값.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은요, 거의 호출하는 게 거의 다 똑같은 듯한데, 한번 뭐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요거는 지금 메가 클래스고요. 메가박스. 객체 생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뉴까지 이렇게. 밑에 찍어보는 건 다 똑같으니까요. 요것만 한번 맞춰주시고요. 찍어보는 건 위에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위에 찍어본 애들 있죠. 얘네들. 객체 생성 밑에 확인하고 폼은 돌리고 이거 하고 게터 세터로 찍어보고 이 부분을 카피한 다음에
밑에다가 찍어 놓고 붙여 넣었어요. 위에 그 객체 생성한 다음에 그 CGV란 부분만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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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D, D, D로 다 선택해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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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네, 전부 다 메가박스 바꿔. 아니, 소문자로 다 써요. 메가박스. 메가박스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가 필요한 부분만 메가박스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글자 찍는 데나 메가박스가 대문자고요. 메가박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메가박스 객체 확인은 메가박스 찍으면 되고, 그치? 그리고 메가박스만큼 후 입문 돌고, 그 다음에 여기 메가박스 쫙 찍히겠지, 데이터가. 후 입문에. 확인하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메가박스로 다 바꿨어요. CGV를. 객체 메시지 도출도 메시지 메가박스 쇼. 여기 메시지만 다른 걸로 바꿀게요. 역시 스파이더맨이야. 이런 데이터를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극장 평균 인원이 아니라, 그죠? 극장 평균 인원이 아니죠? 극장 평균 수용 인원이 아니고, 수용 인원을 다 바꿀까?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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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지? 이걸 전부 다 상용관수. 상용관수로 수용 인원을 상용관수로 전부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극장 상용관수라고 그냥 할게요. 평균이 아니고. 극장 상용관수 출력하기, 데이터세터 사용 이후에 상용관수 people 대신에 컨트롤 D, 홀 넘이라고 내가 했거든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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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HALL, 홀, N 대문자, 넘, 홀 넘. 이제 홀 넘이라고 쓰시면은 그 세팅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용관수를 50개에서 뭐 100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극장의 상용관수는 평균한 말은 다시 볼게요. 네. 극장 상용관수는 몇 개입니다. 명 대신에 개 쓰면 되겠다. 몇 개입니다. 몇 개입니다. 세터로 세팅해 주시고. 이게 두껍게 막 말 많은 건 좀 지울게요. 네, 위에서 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여기 또 선 하나만 긋시다. 위에, 여기. 위아래 구분선이 없어서, 객체 생성하기, 여기 있지죠? 여기다가, 도큐먼트 점, 구분선, right, 여기다가 HR 구분선만 좀 줄게요. HR. 구분선 하나만 넣어줄게요. 구분선 하나만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네, 이상하게 나오는 게 없는지만 좀 볼게요. 스파이더맨 노래 저거 롤리팝 깜깜없는 실컷 출시. 메시지는 정화 스파이더맨. 감독은 누구? 나영호는 역시 스파이더맨이야. 메가박스 팝콘 소식은 롤리팝 깜깜없는 출시. 메가박스 극장 상영관 수는 50개입니다. 2021년. 메가박스 극장 상영관 수는 100개입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출력 내용 한번 보시면서 역시 세팅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른 극장에선 다른 구성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가늠을 좀 해봤어요. 여기까지 좀 처음 생소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그 클래스하고 클래스 상속까지 내용을 이어봤는데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